이제 요게 지금 달라진 내용인데요. 그 전에 누리 과정에 인간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홍익 인간의 뭐 무슨 뭐 개념을 배워서 홍익 인간상을 뭐 어찌고 저찌고 한다 뭐 해갖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존의 누리 과정, 내년 2월까지 진행할 누리 과정에 인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 누리 과정에 인간상이 생겼습니다. 네, 어떠한 인간상이냐? 인간상을 제가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추구하는 인간상이 5개나 있어요. 한 개가 아니고 5개예요. 어떤 인간상이냐? 저도 그 인간상이 맞는지 제가 지금 반성을 하면서 하나씩 워딩을 해볼게요. 1번, 건강한 사람. 건강하고 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비만이고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이 1번 인간상.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죠. 아니 몸만 건강하면 안 되죠. 또 정신만 건강하면 피곤해. 주변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느냐가 키포인트예요. 원래.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상이란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포인트니까 아셔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예상인데요. 이건 정말 제 예상입니다. 예상. 감정교육이 앞으로 조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개정 누리 과정에서도 유아 주도에 어떤 걸 하라고 했는데 유아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의견과 선생님 저 이런 거 서운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저 되게 속상했어요. 서운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과 성인의 어떤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마음이 이제 애들은 정연이라고 하겠죠. 3인칭을 써서 정연이 마음이 속상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되게 자기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이랬을 때 너 어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개정 누리 과정에서 원하는 것과 완전히 부합이 돼 버리는 거니까 자기의 감정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수업이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인기를 타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예상입니다만 어쨌든 건강한 사람. 2번째는 자주적인 사람이 인간상입니다. 즉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그 옛날에 저희 무슨 있었는데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네, PPL 아닙니다. 하지만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저는 나가서 찍을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네, 어쨌든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자주성 있는 인간성이 2번째고요. 3번째가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추구하는 인간성이 3번째가 창의적인 사람인데 그냥 제가 목표를 읽을게요. 워딩 그대로를.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해서 사회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창의적인 건 좋죠.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쉬는 시간이 좀 커피 먹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 PD님도 얘기를 했고 어제 저희 애기 아빠랑도 이거 갖고 한 1시간을 설전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어쨌든 개정 누리 과정이 초등학교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상이 생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초 1학년 1학기 과정과 그 만 5세, 저 7살의 2학기 과정이 연계되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은. 말만 연계가 된다고 했지 사실 연계되는 게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처럼 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그리고 만 5세 2학기. 여기 있다. 여기 혹시 보이세요? 5세 말의 경험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시작의 경험이 연계되도록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개정 누리 과정을 이렇게 개편을 했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개정 누리 과정 자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과정과 이게 다르지 않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6살, 5살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창의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 저는 거기서 퀘스천 마크를 느꼈고 어제 애기 아빠랑 싸웠던, 그러니까 설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로 약간 복종을 조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짬밥이 높든 그냥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이가 많든 이 나이가 그냥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또는 뭐 팀장이 시켰으면 알아서 해야지, 어디 나가 임마, 뭐 이렇게 약간 복종 위주의 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주로 하는 게임이나 놀이의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전략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거의 한 70% 이상이 전략 게임을 좋아하고 그것이 정말 놀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어제 하자마자 애기 아빠가 딱 첫 마디만 코딩이네 였어요. 왜? 전략이라며. 근데 그게 코딩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뭔 상관이야? 자, 봐봐. 저희 애기 아빠가 참고로 자랑을 하자면, 자, 코딩은 뭐가 있어? 난 모르겠는데. 자, 코딩이란 이거야. A가 있다. B로 간다. A가 있다. B로 갈 때 안 되네? 요로 간다. 안 되네? 요로 간다. 즉 창의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정해져 놓은 길을 따라서 쭉쭉쭉쭉쭉 가고 쭉쭉쭉 간대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도저도 안 될 땐 어떡해? 그때 너 알파고랑 이세도 못 봤어? 못 봤는데? 이도저도 안 될 땐 기계 어떡해? 너 이 기계 몰라?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기계? 멈추잖아. 그래, 그냥 멈춰. 이도저도 안 되면 기계는 멈춰버려. 그게 사람이랑 다른 거야. 사람이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든 하잖아. 기계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심은 대로 뭐가 다 안 되잖니? 그러면 그냥 기계는 멈춰버려. 터지던지 멈추던지 둘 중 하나야. 그게 코딩이네. 전략이네. 코딩 자체가 그냥 전략 게임인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네가 한 말 그대로네. 그런데 애들이 초등학교 가서 코딩 배운다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며. 근데 어떻게 애들이 창의적인 게 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갖고 1시간을 설전을 벌였는데 결론은 저도 애기 아빠 말에 동의를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아무리 선생님 하늘을 빨갛게 그렸어요. 아유 그랬구나. 왜 빨갛게 그렸니? 그냥 제가 마음이 아파서요.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저의 피눈물이에요. 해도 아유 그랬구나. 그랬는데 초등학교 가면 어때요? 자, 빨간색은 안 돼. 다시 그려.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그려. 하고 미술학원 가면 어때요? 야, 그렇게 하면 입시 틀려. 안 돼. 입시 안 돼. 통과 못 해. 다 그려. 똑같이 하잖아요. 창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우수하게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어제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아빠가 막 피를 튀기면서 막 코딩 자체가 잘못됐다는 막 난리를 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쪽의 전문가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어제 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일수록, 이 말은 뭐냐, 못 사는 가정이 이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먹고 살기 팍팍한 마음도 그렇고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뭐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막 얘기하니까 잘나 보일 수는 있지만 문화적으로 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저도 맨날 먹고 살기 뻑뻑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오늘 뭐 했다? 그러면 저도 가끔 그래요. 야 승현아 시끄러워. 엄마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건 뭐냐?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응? 직간접적인 경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만약에 시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설이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창의력이 풍부하고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이 있죠. 호기심 많고. 그런 아이들은 직간접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야 승현아 시끄러워. 아 저리 가. 엄마 바빠. 다음에 얘기해. 이게 아니라 직간접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와의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도 어제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개정 누리 과정에서 계속 놀이하고 엄마한테도 뭐가 다른데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놀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어머니 저희는 아이가 좀 더 호기심이 많고 창의력이 많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가면 이제 망가지니까 문제긴 하지만. 자, 네 번째는 더 재밌어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성이 풍부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이거 갖고 지금 다문화 해야 된다고 막 지금 열심히 사기업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갖고 제가 저저번 주에 구린가를 갔다 왔는데요. 뭐 배운 줄 알아요? 아쿠아답인가 해갖고 가나에서 진짜 그 흑인 저기 외국인이 오셔갖고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아쿠아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 수업. 이것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획일화된 이 사교육입니까? 그쵸?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왜 그 흔히 하는 말로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막 이렇게 웃었던 옛날에 그 노래 혹시 아세요? 이 부금 꼭 넣어주세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저작권 있어요. 그냥 부를게요. 원하는 대로만 있잖아요. 왜 뭐지? 뭐 너는 떡볶이 좋아하니?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뭐 시집은 잘 갔니? 뭐 담 넘어서 어쩌고저쩌고. 그 당시에 그 감성 그대로를 아이들한테 느끼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연 채광 보면서 스티커 다 떼버리고 와 오늘은 햇빛이 어제랑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네.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일까?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호작용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광고도 있잖아요. 아빠 구름이 자꾸 나를 따라와. 막 차 타고 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마지막은 뭐냐? 더불어 사는 사람이 마지막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소통하는 기능을 기른다 하는데 배려는요. 제일 상위 의사소통 수준입니다. 제일 어려운 수준입니다. 배려는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조차도. 그런데 배려를 착각하시죠. 이거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이제 저희 딸이에요. 근데 얘가 치토스 말하면 안 되지. 과자를 갖고 있었어요. 과자를 막 이렇게 아그작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얘가 막 먹고 있어. 근데 옆에서 애기가 요만한 애기가 얘보다 작은 애기가 엄마 나 과자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 엘리베이터에서 민망하니까 승현아 여기 과자 애기한테 좀 몇 개 줘. 그러면은 애가 줄까요? 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주겠지만 조그만 애들은 싫어.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엄마가 민망해지는 거죠. 너 그거 다 먹지도 못하잖아. 몇 개 줘. 싫어.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니네 자식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엄마가 푹 집어가지고 이제 그 옆에 애한테 먹어 미안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애는 과자 막 던지면서 으아 이렇게 그죠? 그 집에 오면은 너 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과자 딱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연령이 어릴수록요. 배려의 개념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애들은 내 앞에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이 물건을 나눠준다는 개념 자체가 나눠주는 순간 이 물건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얘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절대 이거를 10개를 갖고 있어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배려하려면 선생님이 됐든 어머님이 됐든 반드시 이거는 친구가 잠깐 빌려가는 거야. 큰 바늘이 뭐 5에 갔을 때가 되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다시 갖다 줄 거지? 네. 선생님도 꼭 갖다 주라고 약속할게. 그럼 처음에는 그래서 옆에 가서 지켜볼 거예요. 언제 줄 건데? 언제 줄 거야? 뭐 처음엔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본인도 어떠한 그 배려의 경험을 해보고 본인도 다시 돌아오는 걸 느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령이 높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즐겁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진짜로 높은 사회적 기술의 하나의 관계인 배려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아낌없이 나눠줘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 같이 먹어야 된다. 싫어! 당연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몇 개 먹을 수 있어? 10개. 그러면 여기서 10개 먹을 수 있으면 몇 개 남아? 한 3개? 그럼 동생한테 몇 개 줄 수 있어? 하나? 그래, 그럼 하나 동생 줄래? 그래. 이렇게 주는 거는 아이가 상처를 덜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소통의 기술도 선생님이 상당히 필요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개정 누리 과정의 놀이의 관찰과 놀이의 기준과 범위와 인간상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너무 멋진 얘기했나 내가?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져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